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했다. 또 GDP 나우에서 GDP가 이제 역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해갖고 굉장히 충격을 줬죠. 근데 이제 어, 대규모 금수입 영향이 반영됐는데, 그거를 제외해도 좀 성장에 문제가 있다. 등등등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CSI라고 하죠. 그 500명의 소비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그래서 매월 두 차례 발표하고 중순 예비치, 월말 최종치. 근데 이제 예비치가 더 큰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상식적으로 좀 그게 있죠. 500명이 어떻게 대변하지 하는데 이제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나름 이제 어, 5만 명을 조사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골고루 이제 배분해 갖고 어, 나름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연구한 다음에 이제 500명을 배분을 한 거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2월보다 이제 크게 급락을 했다. 3월 달에 2월에 64.7에서 3월에 57.9. 63.1이 예상치인데 크게 내려갔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높아졌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2월 21일에 발표한 게 64.7로 이렇게 횡보 박스권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되면 약간씩 올라가는 거였다가 오히려 급락을 했죠. 2월 21일에. 그래서 64.7로 급격한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중순이 더 이제 예비치가 더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14일에 발표한 게 57.9로 추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예측치가 63.1인데 크게 하회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 중산층 이하에서는 좀 심각한 타격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외식 가격은 엄청 비싼 거는 당연하고 마트에서 사는 거조차 굉장히 비싸다고 하고 한국도 사실 최근에 이제 라면 가격을 인상을 했죠. 그러면 가격이 계속 인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비하다가 기업들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매출이 줄면서 가동률도 하락하고 해고를 하고 다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의 예측 도구이냐 이게 왜 소비자의 경제 전망을 반영하여 소비 지출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GDP의 약 70%를 차지한다. 어, 저도 미국에 예전에 있었는데 맨날 암 브로크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 파산했다고. 진짜 파산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다 쓰는 문화예요. 요즘에는 이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선진국의 특성이죠.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젊었을 때 즐겨야 된다. 한국도 지금 그렇죠.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에서 CSI가 급락하는 경기 침체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고 2008년도 그랬고 2020년. 근데 이제 반드시 그럼 이게 경기 침체가 오냐? 그러면 너무 쉽죠. 경기 침체 오면 주가 폭락하는데 인버스 사면 되죠. 그래서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2011년 미국 국가신용 등급 강등 사태 당시 CSI가 급락했지만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외부 요인, 정치적 이슈, 시장 변동성 등에 의해 단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러우 전쟁 초기에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CSI가 급락했지만
경제는 탄탄하게 유지됐고 CSI가 낮더라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단독으로는 신뢰하기 어렵고 뭐 당연하죠. 고용률, 실업률, 산업생산, 소매 판매, 장단기 금리 차이 뭐 유명하죠. 이거 장단기 금리 차이. 그래서 근데 어쨌든 좋은 건 아닌 거죠. CSI가 하락하면서 실업률 상승, 장단기 금리 역전 등이 동반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두 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고용, 연준에서도 고용을 중시하고 그리고 서머스 장관도 한마디 했는데 유명하신 분이죠. 하버드대 최연소 교수고 뭐 집안에 노벨상 수상자가 두 명이 있고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예상했던 것에 비해 거의 확실하게 경기가 둔화할 것이며 심각하게는 50%에 가까운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이분이 인플레에 온다고도 먼저 예측을 했어요. 예전에 연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그 결국 인플레가 심각하게 왔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연방 공무원 해고,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경쟁력 손상이 합쳐져서 이제 이게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거죠. 뭐 이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도 예측했고 이런 데서는 맨날 이제 많이 틀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과도기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환기라는 말이 일시적이란 말과 매우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머스 장관이.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일축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도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게 아니라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졌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스 장관이 뭐 MIT에다가 하버드 PhD고 뭐 부모님이 다 교수고 자식도 천재고 삼촌이 폴 세뮬슨 유명하죠. MIT 교수, 노벨 경제학상, 외삼촌 케네스 에로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그래서 뭐 완전히 이제 수재도 아니고 천재 집안인 것 같아요. 83년도에 하버드 대학 사상 최연소 정교수. 근데 이제 말을 엄청 함부로 해갖고 성격이 조금 좀 그렇다는 평이 많죠. 그래서 적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그 얘기를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불체자 추방, 불법 체류자 추방, 연방 공무원 해고, 관세 정책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거다. 그냥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챗 GPT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1,050만 명에서 1,370만 명이다 대략.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4억 명인데 대충 3% 이상이죠. 그래서 실업률 상승, 소비 감소 이게 큰 거죠. 소비 감소. 실업률도 그렇고. 그리고 연방 공무원이 230만 명인데 도지에서 지금 절반 감축 목표다. 역시 소비가 감소되는 거죠. 이만큼. 절반이 115만 명. 관세 부과 시 가격 상승, 물가 상승. 그러면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수입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면 경쟁사인 미국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싸게 팝니까? 가격 인상.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돼서 최종 제품 가격 상승. 그러면 이제 가격 정가가 어느 순간까지는 되지만 결국은 이제 안 사는 거죠. 두 개 살 거 하나 사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불법 체류자나 연방 공무원이 적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가 영향이 있을까?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분위기가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도 정부도 저럴 정도면 나도 위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가 무서운 거죠. 심리가. 소비와 투자를 미루는 보수적 태도 증가.
두 개 살 거 하나 사고 여행 갈 거 미루고 뭐 차 살 거 안 사고 뭐 헬스장도 뭐 끊고 뭐 경기 전반의 수요 둔화로 이어진다. 감축은 단순 인건비 절반 이상이다. 정부 관련 서비스 프로젝트 공급 발주 축소. 그래서 이에 의존하는 민간 계약자, 납품업체, 서비스 산업도 타격이 크다. 그래서 115만 명 실직 이상 규모다. 그래서 최근에 엑센추어가 급락을 한 게 이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연방 공무원 절반 해고하면 소비가 감소되는 건데 연방 공무원이 230명인데 절반이면 115만 명이 실직한다는 거죠. 근데 평균 연봉이 약 9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15만 명 9만 달러 하면 103빌리언이에요. 그러면은 한 140조 좀 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승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저도 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가계 소비가 줄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소득을 줄이고 연쇄적으로 이게 나비 효과가 있는 거죠. 출근할 때 예를 들면 뭐 어, 빵 트럭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빵 트럭이 좀 싸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그런 도넛이나 이제 달달한 거랑 뭘 삽니까? 커피 산단 말이에요. 싸죠. 편의점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회사 근처에 베이글 맛집도 있을 거고 그럼 해고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 점심 식사하고 나서 커피도 마찬가지. 그럼 다 영향이 있는 거죠. 그 나머지 공무원은 어떨까요? 소비를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1.5배, 2배 영향이 있다. 그래서 103.5빌리언인데 1.5배, 2배를 곱하면 미국 GDP의 약 28조 달러의 0.5에 0.7%에 해당하는 위축이다. 그러면 딱 숫자를 봤을 때 에게 뭐 이런 소리가 나오죠. 1% 미만이다. 근데 이제 이런 어, 긴축 심리가 소비를 긴축하는 심리가 확산되는 게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거는 어, 숫자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래서 공무원 가게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제 소비를 줄이겠죠. 민간 심리도 위축되고 수요 감소로 생산 투자 고용 위축,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두 명 쓸까 한 명 쓰고 세금도 감소하고 소비 위축이 금융시장 소비가 위축되니까 소비주도 이제 소비주 경기 민감주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은 주가가 떨어지면 그게 또 경기 침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한국은 이제 부동산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후 정상화식 경기 침체다.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뭐냐? 원래 장기 10년짜리가 예금 금리도 당연히 더 높죠. 10년 있다 찾으니까. 근데 단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 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단기는 높은데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일정 기간 내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금리가 다시 정상화될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70년대 뭐 오일 쇼크 유명하죠. 80년 뭐 이때 이제 누구죠? 그 키 크신 분. 어, 그분이 이제 뭐 금리를 그때 두 자리였나요? 뭐 하여튼 말도 안 되게 올려갖고 그래서 경기 침체 발생 시까지 평균 7개월에서 12개월의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금리 정상화 후에 그래서 뭐 닷컴 버블도 있고 뭐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다 있는데 7번의 경기 침체 중 6번은 금리 정상화 후 평균 7개월, 12개월의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그리고 좀 기억이 있는 거는 08년 금리 역전이 정상화된 후 18개월 만에 경기 침체 발생했다. 코로나는 좀 특수한 사례였고 그럼 최근은 뭐냐? 22년 7월부터 24년 8월까지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25개월간 지속. 그럼 9월부터 지금 4개월, 7개월 정도 지금 정상화된 상황이죠.
그래서 7개월에서 12개월 내 경기 침체가 발생. 그럼 7개월째니까 들어온 거죠, 지금. 왜 정상화 후에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냐? 그동안 이제 긴축을 했다는 거죠. 그럼 긴축을 왜 합니까? 고금리를 왜 합니까? 경기를 좀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죠. 기업과 소비자들은 금리 부담을 이미 겪고 있다. 기업 대출 비용 상승, 투자 감소, 고용 둔화. 소비자도 이제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대출로 많이 사니까. 그래서 장기간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증가.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죠.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는 과정에서 경제 압박 지속. 그래서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후에 정상화가 되기 전에 금리 역전 후에 경기 침체 확률은 100%였다. 무섭죠? 그래서 그 대신에 소프트 랜딩이 온 경우도 있었다. 그게 이제 1966년 소프트 랜딩 케이스가 있었고 98년에도 소프트 랜딩이 와서 99년에 이제 닷컴 버블이 터졌다. 근데 이거는 좀 의견이 엇갈려 갖고 제가 적지는 않았고요. 금리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 뭐 6개월에서 12개월 내 발생 가능성 크다. 근데 코로나 같은 외부 요인이 개입할 경우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때는 정말 연준이 난리가 났었죠. 이때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뭐 스파이나 이런 QQQ 같은 ETF를 연준이 산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연준이. 인덱스를. 왜 그렇겠어요? 미국은 이 소비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주가가 대폭락을 하게 되면 그냥 그게 또 경기 침체를 더 유발하니까.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2022년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 발생, 그래서 8월까지 역전돼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2025년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25개월 지속이 됐다가 9월부터 정상화 됐는데 이제 살 얼음판인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종목에만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뭐 거시를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08년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았지만 쓸 필요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고금리 상황인데,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게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고요. 과거에 뭐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었고, 이때가 이제 무시무시했었죠. 오일 쇼크 때 제일 유명했고, 지수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럼 개별 종목은 90%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80년 이때는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오히려 생각보다 괜찮았고, 닷컴 버블 때 이제 무서웠죠. 근데 왜 그럴까요? 버블이 워낙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는 자본주의가 끝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게 더 떨어졌네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는 생각보다. 그래서 평균 하락률이 경기 침체 오면 30% 이상 하락을 한다. 어, 그래서 지금도 30%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를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0.6%였는데 0.2%밖에 증가를 안 했으니까 소매 판매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뭐 연준도 중요시하고 실제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는데도 그렇고요. 실업자가 증가하면 그거는 저 치명타잖아요. 다른 거는 약간 뜬구름 잡는 거고 와닿지 않지만 고용 실업률이 증가하면 심각한 거죠. 근데 4%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뭐 3.9%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이 4.1%, 예측치가 4.0%였는데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는 갑자기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실업률을 이제 경기 침체 시에 실업률을 보면 5%에서 4.9%에서 9%가 된 거예요. 오일 쇼크 때. 그 볼코죠 이번에. 그 당시에 이제 의장이 6%에서 7.8%. 뭐 생각보다는 이제 이때 이제 괜찮아지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2차 볼코 쇼크 때 10.8%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90년 이때 이제 걸프전 상황이죠. 이때는 그럭저럭 괜찮았고 닷컴 버블 붕괴 때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그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가 이제 4.7%에서 10%니까 어마어마하죠. 코로나 쇼크 때 14.8%. 이 비정상의 외부 충격. 이때는 이제 뭐 락다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08년 82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침체에서 10% 안팎까지 상승했고 코로나는 사실 예외 사례죠. 왜냐면 서로 대면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실업률이 왜 중요하냐? 뭐 당연하죠. 실업이 되면 돈이 없잖아요. 월급을 못 받으니까 소비 감소, 수요 위축, 경기 악화. 그리고 미국은 민간 소비가 GDP의 약 70%, 실업이 소비를 직접 강타. 그래서 연준이 실업률을 경제 정책의 핵심 지표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죠. 민간 소비가 GDP의 약 70%.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 진단을 해보면 3월 기준으로 실업률 뭐 비농업 고용 증가 뭐 다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강한 경고가 이거죠. 경기 선행지수 지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 참 많이 들어봤는데 마이너스 20 예상이 마이너스 1.9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 강한 경고 매우 부진 제조업 심리 급냉. 그래서 두 개를 살펴보면 자 경기 선행지수 LEI라고 하는데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고 뭐 이제 많이 들어봤죠. 10개의 하위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다. 금리차, 주가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등. 근데 22년부터 24년까지 거의 연속 하락 중이다. 12개월 연속 하락 시는 과거에도 거의 예외 없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그래서 현재도 24년, 25년 상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 중이다. 그 다음에 뉴욕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매뉴팩처링 인덱스는 뉴욕 연방은행이 준비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지표인데 뉴욕주에 위치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망을 조사하는 거죠. 0보다 크면 확장, 0보다 작으면 수축인데 최근 수치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수준 매우 부진하다. 그렇죠. 0보다 작으면 수축인데 마이너스 2, 3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20, 30이니까 제조업이 경기 민감 업종이라 이 지표가 마이너스로 깊게 빠지면 경기 전반에 둔화를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어느 하나로 예측할 수가 없고 두 개도 사실 어렵겠죠, 당연히. 제가 아는데 뭐 헤지펀드에서 똑똑하신 분들 이거 모를까요? 그래서 일단 두 개가 다 안 좋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금 LEI가 경기 선행 지수가 1년 이상 연속 하락, 침체 가능성 강하게 시사, 뉴욕 제조업 지수 매우 부진. 둘 다 동시에 악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통계적으로 경기 침체 확률이 매우 높은 조합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안 좋으니까 하나 갖고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강한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무조건 온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 랜딩이냐 세게 오냐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사실 이런 거 막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런 뉴스가 자세히 안 보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지금 밸류가 너무 높고 이 LEI하고 동시에 안 좋단 말이죠. 극도로. 그러면 주가가 30% 폭락하는 거냐. 침체의 강도와 시장의 선반영 여부에 따라 주식시장은 10% 50% 수준의 조정을 보여왔다. 과거 이제 얘기죠. 아까 본 거.
그래서 대부분의 경기 침체는 마이너스 20, 30%대 주가 하락을 동반한다. 깊은 침체, 신형 경색일 경우에는 50% 이상도 가능하다. 그럼 지금이 어떠냐? 어, 근데 경기 침체는 갑자기 온다고 했잖아요. 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것 같고. 근데 지금 주식이 과열돼 있냐? 예, 과열돼 있죠. 근데 이제 어, 조금 내려왔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PER이 18인가 19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S&P 기준으로. 근데 이제 폭락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형성돼 있는 거죠, 지금. 왜냐? 고밸류 주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 두 개가 안 좋다는 거. 일부 주식은 과열 상태. 테슬라가 그래서 반토막이 났고요. 근데 이제 연준의 정책 전환, 소비 유지, 연준은 이제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쪽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근데 경기 침체는 갑자기 온다고 해요. 주식 시장 폭락으로 먼저 오는데 뭐 예측을 못 하는 거죠. 모두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갑자기 온다고. 이제 이거는 뭐 시장 경험이 많은 이제 전문가들, 뭐 채권 애널리스트, 뭐 이코노미스트, 시황 애널리스트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표는 서서히 나빠지지만 침체 인식은 한 순간인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먼저 폭락을 하는 거죠. 많은 침체 요인은 누적된 부채, 소비자 심리, 외부 충격 등이 복합 작용해 오다가 트리거 하나로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폴 크루머는 경제 지표는 나빠지기 시작해도 공식적으로 선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는 그보다 훨씬 빨리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갑자기 폭락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선행 지표니까 투자자는 미리 알고 파는 거죠. 선행 기대 반영, 심리적인 요인, 기관 투자자 매도. 그래서 최근에 S&P가 한 10% 정도까지 조정받았다가 약간 반등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은 반등했는데도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한국은 부동산, 미국은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를 더 감소하고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주가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소비를 줄이고 그게 이제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가계 주식 비중이 40%를 돌파했다. 직접 투자 뭐 401k 이런 거 다 합쳐서요. 자, 이게 무서운 거죠. 투자 추가 이제 여력이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고 주가 하락 자체가 다시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실제 경기 침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연준은 주식시장의 심리도 굉장히 민감하게 본다. 금리 인하를 만약 하겠죠. 막 계속 폭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뭐 작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얘기를 했죠. 작년 말부터. S&P가 2년 연속 두 자리 상승률. 이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다. 23년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22년 폭락 후에 반등한 거니까 24.2. 근데 이제 작년에 23.3이 과했다는 거죠. 그럼 개별 종목으로 40% 이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빅테크가 40% 이상 오르는 거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장 기준으로 25년 20% 이상 조정은 대비해야 된다. 아까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뉴욕 제조업 지수 둘 다 동시에 극도로 안 좋단 말이죠. 주가가 이제 별로 안 떨어진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대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대비하냐? 현금 비중을 유지하거나 뭐 국내 주식으로 몸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덜 떨어질 거다. 또는 뭐 같이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빨리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선빵을 먼저 맞았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의 수혜를 입고 있어요.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드러켄 밀러, 켄 그리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뭐 인버스를 산다거나 공매도를 치거나 뭐 공매도 개인은 못하지만 미국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또는 이제 국내 주식. 국내 주식 뭐냐? 지수와 동반 하락해도 빠르게 반등하는 종목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이었는데 코로나 때 대형 미디어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게 4월 달에 아마 거의 제가 본전이 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지수가 막 1800 이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였죠.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22년도에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전기차 소재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주가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수주, 메가스토리 기업도 괜찮았었고 저밸류 가치주 현대차 추가 폭락할까요? 그리고 모멘텀 보유 이제 올해 기준인데 최근에 이제 스위치 2가 발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산조선주는 어떨까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애매한 게 미국이 폭락해서 한국이 폭락을 한다. 방산조선주 어떻게 될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같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반등이 빠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실적이 좋고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그래서 이구환신 때문에 중국에 이 반도체가 좋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만 좋다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견조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마 올타임 하이일 거예요. 역사적 신고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코스메스 펌텍코리아가 이제 펌텍코리아도 역사적 신고가인가 그렇고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몸빵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는 없잖아요. 뭐 현금을 유지하는 것도 뭐 좋지만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식을 사면 실적이 좋거나 이제 같이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더 빨리 오르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주가 방어 의지가 있는 또 기업이 있다. 그레디언트. 이제 제가 리포트 몇 번 썼지만 공개 매수도 하고 또 자사주 매입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지수가 폭락해도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그게 한 2년 전쯤에 콜바 홀딩스가 그랬죠. 최대 주주가 마진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주가를 올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급등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기업으로 피해가는 거죠. 지수를 예측해서 막 뭐 경기 침체 오니까 30% 하락 기계적으로 쉽지 않죠. 헤지 펀드도 뭐 실패하는데 그래서 뭐 또 하나는 그거죠. 미국 채권 TLT나 UBT, TMF는 이제 3배짜리이기 때문에 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장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래서 자꾸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번 스터디 차원에서 올려봤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오긴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